수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6일 토요일 우리 7장, 8장, 9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앞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서도 좀 어렵지만 좀 같이 따라가다 보면 뒷부분에는 우리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책이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 10분 동안 7장 희망의 공통 경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박희수 선생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중요 부분을 읽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장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우긴 했지만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수백 가지의 대사 경로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대사를 통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양분과 산소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 무엇이 다양한 세포들의 대사율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어떤 세포에는 느리게 또 어떤 세포에서는 빠르게 대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인체의 이 복잡한 연결망을 운영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71쪽에 미토콘드리아는 이 정신장애와 대사장애의 공통 경로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과 산소를 ATP로 전환함으로써 세포를 위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출간된 닉 레닌 박사는 미토콘드리아가 역사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엄격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10에서 한 40억 년 전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172쪽 중간쯤에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의 DNA를 담는 세포핵이나 다른 세포 기관들이 생겨나기도 전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했다. 미토콘드리아 하나와 숙주 세포 하나가 공존해서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유기체의 형태인 다세포 생물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3쪽 위쪽에서 현존하는 모든 식물, 동물, 생물, 균류가 동일한 유기체에서 비롯됐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174쪽 현대의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의 몸속에서 자신은 대부분을 인간의 DNA가 저장된 세포핵으로 옮겨둔다고 합니다. 인간의 DNA 안에는 현재 약 1,500개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오른쪽 175쪽 위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작다. 평균적으로 인간의 세포 안에는 하나당 3, 400개 가량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인간의 몸속에 무려 1경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뜻이다. 그토록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체중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토록 그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10%를 차지하는데 뇌세포처럼 높은 대사율을 필요로 하는 세포들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당 수천 개나 존재해 세포 영족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쯤 평균적으로 인간의 몸속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초당 9획계, 즉 9 곱하기 10의 20승계의 ATP 분자를 만들어낸다. 한 연구팀은 특수한 뇌 영상 기법을 활용해 인간의 뇌 속 뉴런 하나가 매초 47억 개의 ATP 분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실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움직인다. 살아있는 세포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포 기관들은 보통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76쪽.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왜 이동하는 것일까? 에너지가 필요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인 듯하다. 에너지는 적확한 때에 적확한 장소에서 적확한 양만큼 생성되어야 하고 이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재활용되는데 여기에도 미토콘드리아에 관여한다. 이동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들은 단백질이 생성되는 기관 리보솜이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시냅스 근처와 같이 늘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뇌 기능의 작용 방식과 과도 관련이 매우 있는 것으로 작용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속한 재활용 전문가다. ATP는 인간은 세포에서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한다. 에너지로 활용되고 나면 ATP는 인산기 하나가 제거되어 아데노신 2인산으로 변한다. ATP는 트리인산입니다. 참고로 T는 두 개이고요. ADP는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없지만 인산기 하나가 다시 더해지면 마치 새우처럼 쓰일 수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자, 오른쪽 177쪽.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이동하는 데에는 적확한 때에 적확한 장소에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다른 세포 기관들 및 미토콘드리아 개체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다. 상호작용은 거의 모든 기능, 심지어 유전자의 발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 다음은 179쪽입니다. 세포를 켜고 끄는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기능하는 데에는 칼슘 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질 안쪽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온갖 세포들이 촉발될 수 있다. 칼슘은 여러모로 켜짐, 꺼짐, 스위치와 같다. 다음 아래쪽에 세포를 켜고 끄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 기능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정신질환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미토콘드리아 대사는 전반적으로 대사 조절을 돕는다. 2001년 휴메닌이라는 펩타이드가 대사와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처음으로 보고됐다. 펩타이드의 유전 정보는 미토콘드리아의 DNA와 핵 DNA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최초로 발견된 것은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였다. 알츠하이머 밑에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당뇨병, 심근경색, 특정 유형의 암과 같은 질병, 그리고 게다가 세포의 세포의 생존, 염증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1쪽, 미토콘드리아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조절을 돕는다. 신경 전달 물질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 분야의 주요 관심사다. 미토콘드리아는 이 물질의 생성과 분비를 비롯해 전반적인 조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런은 보통 한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뉴런들은 주로 세로토닌 생성을 담당한다. 어떤 뉴런들은 도파민을 생성한다. 신경 전달 물질을 다른 과정에는 에너지와 기제들이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이 둘을 다 제공한다.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82쪽. 미토콘드리아는 면역 체계 기능의 조절을 돕는다. 여기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맞서 싸우는 데에 더해 대사장애와 정신장애 대부분에서 일정 수준 관찰되는 저강도 염증에 대응하는 일도 포함된다. 미토콘드리아는 면역세포가 면역 수용체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스트레스 반응의 조절을 돕는다.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모두 포함된다. 신체적인 스트레스 원인은 굶주림, 감염, 산소 부족 등이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시련을 주는 모든 대상을 들 수 있다. 세포는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합 스트레스 반응을 가동한다. 이는 대사와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비롯해 온갖 적응 기제를 통해 자신이 정한 역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세포들이 보이는 조직적인 노력이다.
오른쪽 185쪽 미토콘드리아는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와 이에 대한 반응에 관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호르몬의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경 전달 물질과 마찬가지로 세포들은 호르몬을 합성하고 손항에 저장하고 방출한다. 다량의 ATP가 소모되며 미토콘드리아가 이를 제공한다. 코르티졸,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일부 호르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제거를 돕는다.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연료를 태운다.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때로 노폐물이 생긴다. 이런 전자가 보통 ATP나 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원천이다.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187쪽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응해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가늘고 긴 형태를 띈다. 또 어떤 형태는 짧고 뚱뚱하고 또 둥근 모양을 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미토콘드리아는 서로 심오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의 유전체는 핵 DNA에 있다. 다시 세포 핵 안에 담겨 있다. 이제는 유전자 자체보다는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후생유전학입니다. 또는 이를로 이것을 역행 반응이라고도 한다. 189쪽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증식할 수 있다. 적합한 상황이 되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생성한다. 육상선수처럼 운동으로 다져져 몸이 탄탄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많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성장과 분해에도 관여한다. 세포 성장과 분화는 아직 유형과 기능이 특화되기 전인 일반 줄기세포가 특정 기능을 지닌 세포로 변화해 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191쪽의 중간에 연구자들이 세포가 성장하고 분화하는 데에 에너지가 소요되므로 그저 발전소로서 기능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하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보다 훨씬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칼슘 농도 조절을 비롯해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는 여러 세포 체계가 세포 성장 및 분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192쪽, 미토콘드리아는 기존 세포들의 유지 보수를 돕는다. 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나이 들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다. 세포들은 매일 죽는다. 세포 사멸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바로 괴사와 세포 자살이다. 괴사는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심장세포가 죽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다. 괴사는 좋지가 않다. 반면 세포 자살은 나이 들고 손상된 세포에게서 일어난다. 흔히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이라고 칭할 만큼 사전에 계획된 과정으로 죽으라는 명령 신호 자체가 해당 세포 내에서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세포 자살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매우 좋다고 여겨진다. 나이 든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기도 한다. 인간의 몸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억 개가량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이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94쪽 정리하겠습니다. 195쪽, 첫 번째 문단에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과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보고된 새로운 증거들은 상당수가 몹시 놀랍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다. 미토콘드리아가 일상적으로나 세포 성장 및 분화 과정에서 세포 핵 안의 유전자 조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생각조차 못한 사실이다. 세포나 리보솜과 같은 다른 세포 기관들과 상호작용하고 이들을 직접 조절한다는 것 또한 뜻밖이다. 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아서 많이 네, 줄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 8장
미토콘드리아와 뇌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셋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8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의 기능,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염증, 면역체의 기능, 유전자 발현의 조절, 세포의 발달과 유지, 보수, 건강관리 측면에서 모두 관여한 결과 미토콘드리아는 몸과 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형성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어, 세포와 대사를 제조하는 운전자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인체라는 공간에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일꾼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정신장애가 당뇨병과 같은 대사장애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만, 당뇨, 심연장애 같은 아직 발병하지 않은 정신장애도 대사 이상 징후를 직감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상이 발견된 대사 지표로서 ATP 농도, 산화 한온 지표, 그리고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젖산 등의 그런 물질들이 있다. 그리고 1980년대 공황 장애 환자들이 정맥에 젖산을 주입하게 되면 적극적인 공황 발작을 촉발한다는 것도 뇌와 우리 대사와 다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 fMRI라든지 건조개선 분광법 같은 신경 활동과 관련 부분 자체에 많은 좋은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능적 내연결성을 일단 주로 보고 있는데 대사와 관련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정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인간의 몸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이런 부분 자체를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과 연관된 장애나 질환의 유형은 음, 몹시 다양하고 거의 모든 정신질환이 여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알츠하이머, 뇌전증과 같은 대사장애나 신경학적 장애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암과 파킨슨병은 실제로도 더 많은 장애도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201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진이 확인된 정신질환으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격수장애, 주요 우울장애, 자폐증, 그리고 불안장애, 강박장애, PTSD, ADHD, 그리고 신경성 시력불정증, 알코올성 사용장애, 알코올 의존 쪽이죠. 그다음에 마리아나 사용장애, 앞에서 물질 상해장애, 경직성 성격장애, 그리고 치매 선반까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특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필만 교수는 1928년 생활 속도 이론을 통해서 대부분의 잔을 비롯한 노화와 질병 수명은 대사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1954년은 댐햄 하버 박사는 혈성산소종이 우리 노화와에 관련된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 초점에 맞춰서 어, 활성산소 이론을 일단 하게 됐고요. 그리고 1972년도에 이 활성산소종 생성에 미토콘드리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창조해서 노화와 관련된 음, 노화에 관한 미토콘드리아 이론이 일단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정신의학계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연구하는데 많은 논문들이 밝혀졌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조현병, 양면세 장애의 논문이 400편 이상,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3천 건 이상,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4천 건, 그리고 알코올 중독 장애와 같은 1만 2천 건이 일단 조회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미토콘드리아 유전학을 창시한 더글라스 월리스 박사가 정신의학계의 저명적인 학술적인 그 논문에서 모든 정신장애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의 결과를 발생한다는 대단한 그
주장을 펼친 그 논문을 발표하고 원리성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촉점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이제 돌연 변이와 연관됐다는 것을 일단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논문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페이지 204페이지에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를 이따 이야기하게 되면 압도적인 절대적인 자동차 사고가 바로 자동차 자체보다도 운전자로 인해서 발생한다. 운전자도 고장난 상태가 될 수 있다. 가령 휴대폰에 정신을 발린다든지 졸음운전을 하는지 음주 상태를 운전하는지 마약에 취해 있다든지 난폭 운전할 경우가 바로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상당히 중심이다. 그 운전자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는 거죠. 그래서 어, 20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진이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든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도 이 자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연 변이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활성 손실장을 생성하는데 이 양이 많거나 그리고 다른 부분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그게가 미토콘드리아의 결함 부족이 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처분이나 재활용 하는데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대체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대체되는 수가 일단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여러 기관들이 조직이 위축되거나 그리고 세포가 사멸되어지고 세포기가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되고 뇌 기능이 위축되고 그리고 근육량이 감소되고 심장이 활발하게 뛰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만성적인 정신장애에도 다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의 영양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조절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전달부터 호르몬, 펩타이드, 염증 신호 그리고 알코올과 같은 물질이 이어되는데 이런 술도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조절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ATP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270페이지 보시면 ATP 농도가 낮아지면 조현병, 양극수 장애, 주요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PTSD, 자폐증, 강박장애, 알츠하이머, 뇌전증, 식물병, 이열, 당뇨증, 비만의 다양한 장애가 나지고 비만이 우리가 에너지 과잉이나 하는데 오히려 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으로 ATP 결핍 상태다. 결핍 상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능적인 우리가 이런 원인들을 하는데 기능적인 편중이 있고 세포간 차이를 고려하죠. 피드백이라는 그런 순환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공통 경로는 미토콘드리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정신질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구조적인 로 보시고 기능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종과 조절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세포 유지, 보수와 능력 감소, 그리고 뇌 기능 과활성화, 뇌 기능의 저활성화, 발달 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세포 위축과 사멸의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바라보자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포 유지와 보수 능력이 갑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진이나 조절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결과가 뭐냐? 세포 유지하고 보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뇌의 ATP 생산량 중에 3분의 1이 세포 유지와 보수 그리고 쉽게 말해서 디지까지 하는 기능에 추산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가 포식 과정의 스트레스, 코르티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내용에 어, 리스핀 맥진 반응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세포가 사멸돼야 되는데 잘 사멸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시 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뇌 기능이 과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흥분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ATP 가장이 이제 이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 그 뭐냐면 과, 과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과활성화되는 극단적인 사례로 부정맥이라는 부분이 있고 운동 경련입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도 이런 부분에 과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페이지 217페이지 보시면 뇌 기능이 더 활성화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능이 이제 그 세포 기능이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발달 과정상의 문제를 줍니다. 이 태아기부터 청소년기 이 우리 인간의 뇌가 빠르게 성장하고 유런과 유런 사이에 이 연결망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발달 시기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오히려 어, 오히려 자폐증이라든지 그리고 유아기의 신경 발달 장애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부분 자체도 이런 영향들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의 미축과 사멸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고 돼 있고 이 염증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미토콘드리아가 역할이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세포의 위축과 사멸 과정에서 일단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참고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현실적인 내 에너지 이론에 보시면 주요 우울증 장애의 이 만성 우울증 장애 몸에서 미토콘드리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P 농도에 따라서 이 우울증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페이지 쭉 넘어가시고 224페이지 보시면 양극상 장애도 이 젖산이에 대해 이상이 상당히 발견하였는데 이 젖산에 관한 부분 자체도 결국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26페이지 보시면 외상후 스트레스 PTSD죠. 이 과흥분 상태입니다. 과흥분 상태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촉발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이 그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흥분 상태고 공황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런 부분에서 이 PTS 환자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에 관한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에 그 많은 정신장애에도 특히 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많은 정신병적인 부분에 많은 한데 대부분 다 선망이 나타나는데 이 선망도 결국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이 기능 장애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단명은 앞으로 나타날 진단명이 대사성 뇌 기능 부전이라고 일단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나 조절 장애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의 모든 부분들이 좀 다 나타난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진단병은 미토콘드리아 중심으로 해서 대사성 뇌 기능 부전이다. 그래서 결국 정신장애는 뇌의 대사장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장애 인체의 모든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데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진화의 정상은 뇌 기능의 과활성화, 저활성화, 부재로 인해서 이 모든 장애들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나 조절 장애를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포의 기능의 과활성화, 세포 기능의 저활성화, 세포의 비정상적인 세포 발달, 세포의 위축과 사멸, 세포의 유지 보수에 관한 5가지 장애로 일단 나타난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 대사의 문제로 뇌의 발달이 뇌의 기능적인 장애 그리고 발달의 자폐증 이런 부분 자체가 다 나타나는 부분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15분 또 했네요. 다음으로 제9장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안 찾기에 대해서 변진 선생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3부의 목표는
그 모든 기여 원인이 대사 미토콘드리아 정신건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 이론이 가져올 혁명으로 보면 문제 원인과 대체 방법 찾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원인이 있으면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 3부의 어떤 요약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편은 저 242페이지 보면 위험 요인과 기여 요인이라는 용어를 로 사용하고 또 이제 그 자동차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보면 기여 원인, 기여 원인에 대한 염두해 줌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여 원인은 대사와 미토코리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여 원인은 모두 정신질환의 강분미한 증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기여 원인은 비만, 당뇨병, 심혈관 관계 질환, 알츠하이머병, 뇌전증과 같은 대사장애와 신경학적 장애들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3부는 이 기여 원인에 대한 대사와 미토코리아와 정신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장애가 개별적으로 다른 이유, 정상은 모두 있는데 장애가 또 개별적으로 다른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답은 두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이 기존과 취약성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어, 24, 246페이지 밑에서 보면 이 근육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단련된 사람은 강도가 다르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어떤 근육에 부하가 강해지면 가장 근육이 약한 부위가 벌써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사람마다 어떤 부위가 약하고 어떤 부위가 강화에 따라서 몸에 전해오는 강도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출된 기여 원인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 사정과 부위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미토코트리아가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여 원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그리고 살펴보면 개 중에는 몸과 뇌의 전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세포에만 영향을 미칠 뿐 나머지 세포에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 요인도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과 과제에 맞닥뜨렸을 때 서로 다른 신체 부위나 뇌 영역에 관여하고 이들이 필요하지 않는 에너지 양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은 두 번째 의문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신장애와 대사장애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세포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대사가 고도로 상호 연결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전신의 피드백 순환 고리로 의존하고 따라서 한 구역에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의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이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다른 곳까지 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9페이지 보면 치료와 성공 사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성공 사례는 밑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지 않아도 다 읽었다고 전제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성공 사례 치료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20장의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고 몫이 중요한 기본적인 전략을 앞으로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양한 기여 요인과 그에 대한 치료적 접근법을 전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자신에게 적합할지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뒤에 더 나눈 내용을 보면 대사중재법을 통해 정신건강에 개선된 실제 사례들을 함께 만나보면서 개인정보 만나보면서 각자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로 뒤에 전개된다고 봅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까지는 여기입니다. 저는 아주 짧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짧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맞췄네. 예, 그러면 어, 저희가 각자 돌아가면 한 2분 정도 본인 느낀 소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일단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거꾸로 박기태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책 읽으면서 사실 좀 전문 용어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거의 근접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말로 표현할 만큼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볍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그래도 그냥 추상적으로만 드린다면은, 소감을 발표한다면, 이게 되게 미토콘드리아, ATP가 모든 정신장애라든지 신경적인 우리의 질병에 크게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잘 따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희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이렇게 또 알기 쉽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하고 또 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들려주시는 게 훨씬 또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밖으로 말하면 우리 공기와 같다고나 할까, 안 그러면 물과 같다고나 할까, 이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 이걸 요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음, 그 존재가 엄청나네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인체 전체 수는 보통 뭐 18경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1경이라도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예, 그 분포되어 있는 데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세포 속에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있는가 하면 또 근육이나 이런 세포에서 간세포나 이런 데서는 또 그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가 수천 개가 있기도 하고 또는 심장 세포에는 세포 하나당 5천 개에서 1만 개까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걸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한번 이렇게 내가 고찰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해서 안 그러면 내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심장이 이렇게 조이는 느낌을 때로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 강하게 조이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마 심장세포 속에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그 어떤 내 몸에 무한한 어떤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봤고 우리가 불집이 있을 때 자연 불집이 있을 때 불집에 근처에 가면 불집에서 불들이 막
이렇게 물결치듯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내 몸속에서 갑자기 이걸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들이 막 움직이는 어떤 상상이 되는데 이게 아주 그냥 그 몽롱한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체험을 주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 기자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냥 쓱 읽었었던 게 이제 박문호 교수님 책 중에 뭐 생명의 생명이 어떻게 이제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대사를 하는가 이런 책을 되게 어려워서 그것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쓱 보면서 머리에 거의 남는 건 없는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이제 과정이 이제 뭐 ATD 뭐 ADD 뭐 이런 그 뭐 화학식 있는 걸 쭉 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머리에서 쓱 지나갔는데 그것도 이걸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아, 그때도 인간의 생명 활동이 결국에는 전자 단계에서는 이제 음과 양, 이게 전자가 한 개가 늘고 뭐 한 개가 줄고에 따라서 이게 생명이 이제 세포가 활동이 이제 대사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좀 머리에 안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세포 단계에서 이게 되게 추상적이다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김희수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이제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이 책은 또 뒤에 가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세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줄 나오면서 아, 정말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 저는 항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참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 말이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또 참 머리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책은 제 삶에 지금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배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책의 저자께서 언급한 그 닉네임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단행본을 올해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해놓고 사실 시작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가치가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 그러면서 이제 진화의 숨은 지배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박위수 그 김위수 이제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는데 그 활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언급을 보고 이걸 이제 구해놓고는 아직 사실 저기 학습을 시작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번에 이제 요약돼서 이렇게 언급된 것들에서 이제 좀 뭔가 많이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나인경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책에는 뭐 일단은 내용 자체가 조금 의학적 용어나 뭐 좀 어려운 그런 것들로 쭉 나열은 되어 있지만
결론은 미토콘드리아가 신체의 구석구석 관여 안 하는 곳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연결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뇌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에너지원 ATP를 만들어낸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제 쭉 그냥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몸에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제 뭐 신진대사가 뭐 느려지고 몸이 막 피로하다는 것도 느끼고 체중도 늘고 뭐 면역력도 저하되고 노화까지 이제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신적인 뭐 그런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더 전개될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역시 뭐 유산소나 근력 운동,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내용, 뭐 특히 비타민 B군이나 뭐 항산화제 같은 좋은 식품, 그리고 뭐 식단, 뭐 간헐적 단식이나 뭐 그런 거, 케톤 생성, 그런 음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돈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 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잘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특수학교장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초등교육을 전공한 사람인데 특수학교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던 사람이 이 특수학교에 딱 이렇게 가보니까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중증, 특히 발달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때 생긴 화두가 저 아이들은 어째서 저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그 화두가 이제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 특수학교 가기 전에 제 친척 중에 고모의 아들이 그 자폐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보고서 충격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게 아주 일찍부터 저는 저 아이가 하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소리를 막 하고 하니까 증상을 보이니까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첫 번째 1차 충격이고 2차 충격은 특수학교에 가보니까 중증 발달 장애 아이들이 있어서 똑같은 인간인데 어째서 저 아이는 저렇게 생겼을까?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고 또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 아이들도 이 미토콘드리아, 요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그 치료법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한 희망도 한번 갖게 됐고요. 저는 그 책 중에서 그 172쪽, 172쪽에 이런 대목이 상당히 이제 저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이제 과학과 이 접점 그 부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이름이 다를 뿐 외형과 기능이 유사하며 수십억 년 전 같은 박테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테리아와 단세포 생물의 합병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현존하는 모든 식물, 동물,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죠. 수생생물, 균류가 동일한 유기체에서 비롯됐다고 추정된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모습의 생명체들이 모두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 생겨났다는 개념에 마음이 편해졌을지도 모르겠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과학하고 이 동학하고 예? 이런 거하고 접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암 선병희 선생이 원자 분자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그 서구의 문물을 이렇게 접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원자 분자에 대한 설도 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이 궁구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린 것이 그것이 모두 다 기운이다. 기운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것이냐면 서양의 그 과학과 동양의 철학이 딱 융합이 되는데 뭘로 만나냐? 그 모든 그 서양 과학의 밑바탕에는 원자 분자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원자 미투도 저기 되어 있지만 그걸 다 원자에 수렴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동양의 기학과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기다. 우리 그 동학에서 얘기하는 혼원 일기 그걸로 다 설명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도 뇌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뇌 에너지 이론. 에너지가 서양에서는 그게 이제 동양의 기를 번역을 할 때 에너지, 에네르기 뭐 이런 걸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 에너지하고 동양의 그런 우리의 그 기 이론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새롭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처음 발표하신 박희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성이 안 켜져 있습니다. 음성.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까먹어가지고. 이 책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지난번에 그런 데가 제가 맡은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거는 지금 과학에 의해서 밝혀낸 사실이고, 우리 천도교에서는 이미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주문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주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은 다 생명체가 탄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주문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잊지 않음으로써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거예요, 주문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사람들이 동학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걸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동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동학의 그 정신과 이 과학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교육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이전 단계 원인부터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 사상을 정확하게 믿으시면 이제 그걸 아는데 아직 우리가 스스로 몸소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이런 그 현상에 과학이나 의학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양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 원인에 관심이 없다. 의사의 남편과, 제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영양학과 교수님, 영양학과를 전공했던, 이제, 선생님과 둘이 부부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먹는 거에 음식에 관해서는 의사들은 잘 모른다고 말해요. 의사 남편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근데 환자들은 의사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 그리고 알려준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ATP에 대해서 ATP, ADT, 또 TCA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의학적인 그런 생리학에서 생화학 생리학을 저희 다 배워요.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는 많이 더 깊게 들어가서 많이 발견이 되었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과학보다 종교나 신학이 먼저 앞서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은
종교계에서 모르니까 예언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밝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이게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더 종교인들이 모임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종교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다 과학자들이 붙여낸 용어이고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박동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학 쪽에서는 이기론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가 하늘이다, 기가 하늘입니다. 얘기하는데, 선도기에서도 지, 기, 금지, 원이 대강할 때 기가 그 기거든요. 하늘님 기예요. 근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세분하게 나누다면 이렇게 의학적 용어가 많은 것처럼 부분부분해서 다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혈액순환이 막혀서 뇌졸중이 되고 심장병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원인은 하나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냐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달라지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큰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은. 거기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이런 어떤 용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밝혀낼 부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현재 밝혀진 거는. 그래서 계속 더 발전하겠죠. 그렇지만 선도기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아, 그렇게 될 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미 스승님들께서 얘기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알려줄 때 서로 이렇게 소통되고 또 좀 더 과학으로 밝혀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이 됐고요. 또 제가 사실 얼마만큼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제 큰 파트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정신질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정신질환이 이 책에서는 뇌 기능의 과활성화, 그다음에 뇌 기능의 저활성화, 아니면 기능 부재라고 정신질환을 별도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이 이 저자는 브레인 에너지, 즉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되거나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나 조절 장애가 되는 부분 자체를 핵심 원인, 그걸 즉 브레인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기능의 과활성화, 세포 기능의 저활성화, 비정상적인 세포 발달, 세포의 미축과 사멸, 그리고 세포의 유지 및 보수 문제로 일단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 즉 브레인 에너지를 두고 정신질환을 앞에 두는 거죠. 이 정신질환이 곧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나 조절 장애로 일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어떤 영향으로 오느냐라는 부분으로 뒷부분의 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가족력, 그리고 두 번째가 신경전달 물질과 정신과 약, 그리고 세 번째가 호르몬과 대사조절자, 그리고 네 번째 염증, 다섯 번째가 수면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식습관,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약물과 알코올, 그리고 여덟 번째가 운동, 그리고 아홉 번째가 삶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에 관한 부분. 그래서 아홉 가지 영향력에 관한 부분으로 미토콘드리아에 관한 부분으로 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책을 계속 쭉 읽으면서 따라가면서 아까 처음에 김희수 선생님께서 참 말씀하셨듯이 미토콘드리아 마치 공기와 물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시더라고요. 저때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가장 영향을 이제 주는 부분 자체 우리 음식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음식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음식의 3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냐면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관한 부분, 그 나머지 미네랄이든지 비타민에 관한 부분인데 총 네 가지 부분인데 이 탄수화물에 관한 부분에 저는 개인적인 습관을 살이 좀 찌다 보니까 배도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에 관한 것을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좀 줄여보자. 특히 설탕, 예, 줄여보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게 뭐냐면 약간 알코올 같아요. 알코올이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직 습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한테 우리 예,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진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제가 이제 9시 반부터 세월센터학교가 열리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저한테 바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으로 살았고 어떻게 또 진행되고를 원인을 알고 있으면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셨던지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좀 발전하고 내 몸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전달하거나 또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맞춰서 네. 한번. 아닙니다. 자, 혹시 따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음, 한두 분 정도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거짓말이라는 책으로, 이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뒷부분은 저는 이 책 아직 못 읽었거든요. 근데 뒷부분이 궁금하긴 한데,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아까 금방 정영구 선생님이 이제 탄수화물을 빵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주로 빵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 한국 사람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탄수화물의 대명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쌀로 말하는데 이제 요즘 식생활이 점점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빵을 대표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요새 어 질환을 많이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장이 세트잖아요. 쭉 연결지어서 동맥경화까지 연결이 쭉 되는데 사실 원인은 그거거든요.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살이 찐대로 시작해가지고 밥이 빵인 것은 모르고 이제 또이 탄수화물 식품에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다 대체 식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술 말씀하셨는데 술도 이제 밥을 발효시키면 식혜가 되잖아요. 식혜를 오래 두면은 이제 술이 됩니다. 근데 그 술을 더 오래 두면 초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근본 재료는 하나예요. 탄수화물이죠. 근데 발효시켜서 먹으면 이제 그 정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발효균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맛을 내면서 이름을 다르게 부른 건데 밥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빵을 더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밥을 먹지 말아 밥을 안 먹고 튀긴 과자를 더 많이 먹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가장 좋은 건 사실 밥입니다. 빵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설탕 먹지 말라고 하니까 무가당을 먹어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과학 막 계속 식품으로 나오는데 저희도 아직 그런 거잘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좋다고 나오고 제품으로 나오고 그 의과대학에서 거짓말하는이라고 하면서 책을 냈던 그 분도 의사이면서 교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말하는 게 그 약장사잖아요. 제약회사에서 돈을 먹고 자기 그 소신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런 거에 대한 폭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기도 영양사였대. 자기 엄마가 다른 책을 소개하자면 그런데 자기가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장 단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영양사이지만 어, 어, 혈압, 당뇨 그런 당뇨는 아직 아니고 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 단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나이가 먹으면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먹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먹는 것만이 다 원인 제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식생활도 중요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간과하면은 아무리 식생활을 잘해도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이 책에서 뒤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갖고는 안 되고, 이제 저희 영양사회에서는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세 가지를 꼽습니다. 건강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삼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꼭 설탕이나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또, 다음 주 다음 주 세 분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동철 선생님하고 나인경 선생님, 그리고 이현배 선생님, 총 세 분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신고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 나간다고 호스트를 갖다가 그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제가 넘겨드리고 왔는데 잠깐만요. 제가 해수하고